한국 축구가 웃는다. 제2의 이강인 탄생. 벌써 시즌 3호 골라리가 데뷔 임박 마법을 부리는 선수. 지로나 U-19는 2일 미하 현지 시간 스페인 지로나 캄프 대 풋볼 무니시팔에서 열린 페예노르트 로테르담과 2024 G15 유럽 축구 연맹 UEFA 유스 리그 페이즈 2차전 홈경기에서 2대0 신승을 거뒀다. 이날 지로나의 선발 명단에는 한 대한민국 선수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바로 올여름 지로나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구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민수, 18가 그 주인공이다. 김민수는 1대0으로 앞서던 후반 42분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선보이며 쐐기골을 넣었다. 수비수가 걷어낸 볼을 절묘하게 잡아 질주. 1대1 찬스를 연출했고 상대 골키퍼를 가볍게 제치며 툭 차 넣었다. 볼 낙하 지점을 끝까지 지켜본 집중력이 빛을 발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 역시 김민수의 경기력을 조명했다. 매체는 같은 날 김민수는 유스리그의 모든 선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미 B팀을 수놓고 있는 그는 페예노르트 수비진의 골칫거리였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지만 공격진 전역을 자유롭게 누볐다 오고 보도했다. 이어 김민수는 올 시즌 B팀 소속으로 벌써 3골을 넣었다. 그가 곧 1군에 합류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키케 카르셀 지로나 단장은 김민수의 발전에 집중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수는 마법을 부리며 득점을 올리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민수는 유스리그 성적을 제외해도 최근 2경기 연속골을 신고하며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다. 이에 스포르트를 비롯한 유수 현지 매체는 김민수의 빠른 1군 데뷔 가능성을 점치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지로나는 지난 시즌과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며 공식전 2승에 그쳤다. 에즈 로마로 이적한 주포 아르템 도우비크의 빈자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만약 김민수가 이번 시즌 라리가 데뷔전을 치른다면 이천수, 이호진, 박주영, 울산 HD, 김영규, 춘천시민축구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백승호, 버밍엄 시티, 기성용, FC서울, 뒤를 잇는 리그 역사상 8번째 코리아 리거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자연스레 오는 6일 아틀레틱 클로브와 2024 G15 라리가 9라운드 홈경기 명단 포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이강인 진짜 미친 시즌 유럽 5대 리그 평점 탑 10 등극. PSG U1 글로벌 매체 라이브 스코어는 14일 한국 시각 축구 통계 매체 OPTA의 평점으로 기반으로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지금까지 가장 평점이 높은 선수 탑 10을 조명했다. 현재까지 유럽 5대 리그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 10명 안에 한국 선수가 포함됐다. 놀랍게도 이강인이었다. 파리 생제르맹, PSG, 선수로는 유일하게 유럽 5대 리그 탑 10에 진입했다. 이강인은 지금까지 평점 8.84점을 기록해 랭킹 9위에 올랐다.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 탑 10에 진입한 건 정말로 대단한 수치다. 탑 10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공격수가 아닌 선수는 이강인, 조슈아 키미히, 바이에른 뮌헨, 그라니트 자카, 바이엘 레버쿠젠, 마테오 코바치치, 맨체스터 시티까지다. 나머지 6명 선수는 모두 공격수다. 공격수는 당연히 평점 체계에서 다른 포지션 선수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번 랭킹 1위부터 3위까지도 모두 공격 포인트가 엄청 많은 엘링 홀란, 맨시티, 부카요 사카, 아스널, 그리고 오마르 마르무쉬, 프랑크푸르트, 다. 중앙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키미히가 4위에 올랐을 뿐.
그 뒤로는 또 전부 공격 자원이다. 바르셀로나 공격 핵심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라민 야말이 5위와 6위. 마이클 올릿의 바이엘은 가 7위에 자리하고 있다. 코바치치 다음으로 이강인이 자리한 셈이다. 이강인은 시즌 초반에는 완벽한 주전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기도 어려웠고 좋은 활약을 펼치기 더욱 쉽지 않았다. 주전 경쟁을 이겨내고 이러한 평가를 받아낸 이강인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강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생각도 달라졌고 이제는 PSG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도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이 빛났다. 사실 이강인과 함께 랭킹에 오른 선수들은 각자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홀란은 득점을 기록하는 스트라이커. 야말은 우측 윙포워드로만 뛰고 있다. 반면 이강인은 포지션이 자주 바뀌고 있다. 윙어,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는 가짜 공격수로 뛰면서도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중이다. 유럽 B클럽에서 뛰고 있는 핵심 선수들이라고 해도 다양한 포지션을 뛰면서 맹활약하는 선수는 많지 않다. 이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이라 커리어 하이 시즌이 기대된다. 이강인의 커리어 하이는 2022에서 2023 시즌 마요르카에서 뛸 때 달성했던 39경기 6골 7도움이다. 이번 시즌 9경기 3골을 달성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챗GPT도 손흥민 인정. 인공지능 선정 PL 베스트 11 공개, 손홀란드 투톱.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손흥민이다.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에 큰 변화를 줬다. 그는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부여하며 첫 번째 시작점을 알렸다. 리더십을 겸비해 선수단을 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은 신의 한 수였고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었다. 경기력 측면에서도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다. 손흥민은 좌측 윙어, 최전방 공격수 등 자리를 가리지 않는 활약으로 토트넘의 초반 리그 10연승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리그 35경기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듀종의 미를 거뒀다. 개인 통산 역대 세 번째 10대 10 기록까지 달성한 손흥민이었다.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의 활약은 여전하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PL에서 5경기 2골 2도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UEL, 카라바흐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치른 4경기에서 3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리그 7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의 부재를 체감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도 챗GPT는 시즌 베스트 11명단에 손흥민의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의 예측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흥민은 부상 전까지 유의미한 공격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지난달 23일 손흥민은 이번 시즌 PL에서 어떤 선수보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총 13번의 기회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손흥민이 치중하는 플레이를 대변하는 수치다. 손흥민은 득점에 치중하기보다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펼쳤다. 좌측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중앙과 반대편을 넘나들며 상대 수비를 유인한다. 그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준다. 박스 안에서도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슈팅을 시도하지 않고
더 좋은 위치의 동료에게 기회를 내줬다. 한편 머지않아 손흥민의 활약을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손흥민은 13일 개인 SNS를 통해 곧 돌아와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장소가 토트넘 훈련장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곧 손흥민이 부상에서 돌아온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토트넘은 19일 PL 8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이 복귀전을 치를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4호 두 번째 기회가 온다. 몸값 1,770억 원에서 700적 할인 박앤 세일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를 첼시는 잡을 수 있을까? 2020년 여름 오시멘은 프랑스 릴에서 뛰다 나폴리로 이적했다. 당시 이적료는 7천만 유로, 약 1,040억 원이었다. SSC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오시멘은 2022에서 23 시즌 발군의 골감각을 자랑했다. 이때 리그에서 26골을 터뜨리며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로 부상했다. 득점왕을 차지했고 33년 만에 나폴리의 세리에 A 우승을 일궈냈다. 김민재와 함께 나폴리에서 세리에 A 우승을 일궈냈던 오시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토트넘, 첼시 등 유명한 팀들의 관심 대상이었지만 이적에 실패했다. 1억 유로에 달했던 이적료를 챙기기 위한 구단의 과도한 몸값으로 인해 불발됐다. 여기에다 오시멘도 첼시, PSG와의 이적 협상 도중 8억이 넘는 주급을 요구하는 바람에 철수.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오시멘은 강제로 나폴리에 잔류하게 됐고 구단은 그를 1군 쿼드에서 제외해버렸다. 결국 그는 임대로 튀르키예 팀인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해 뛰고 있다. 오시멘은 다음 이적 시장인 오는 1월 다시 팀을 옮길 것이라고 한다. 이때는 몸값이 대폭 할인되기 때문에 헐값에 영입 가능하다. 영국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오시멘의 특별 이적 조항으로 인해 첼시가 그를 영입할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특별 조항 덕분에 무려 4천만 파운드나 할인된 가격에 영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사는 현재 임대 형식으로 갈라타사라이에 합류한 오시멘은 이 과정에서 1억 900만 파운드의 해지 조항이 만료되었다고 한다. 이탈리아 언론인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1월 이적 시장 때 발효되는 이적 해제 조항에는 이적료가 6,800만 파운드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도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한다면 시즌이 끝난 후 나폴리에 복귀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500만 파운드가 더 내려가 결국 6,300만 파운드에 오시멘을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이다. 첼시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고 언론이 밝힌 것은 겨울 이적 시장 때 가격인 6,800만 파운드는 세리에 A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1억 파운드 이상을 줘야만 오시멘을 영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오시멘은 2026년 여름이 되면 나폴리와의 계약이 만료된다. 아직도 2년가량이 남아있다.